독일 뮌헨, 밤이 깊었습니다. 제베너 슈트라세 훈련장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분데스리가 경기를 대비한 훈련을 마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모두 귀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고 현대적인 라커룸에는 오직 한 사람의 그림자만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센서가 작동하는 라커룸의 조명은 이미 꺼졌고 영국인 스트라이커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푸른 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골 장면을 돌려보는 것도 가족과 통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24시간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 여정과 토트넘 작별을 담은 마지막 퍼즐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뮌헨의 정적은 화면 속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함성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런던의 불꽃놀이 아래서 손흥민이 은빛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해리 케인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직후 수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케인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손흥민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지난 10년의 회한을 담은 짧고 굵은 심경글이 올라왔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캡틴이여, 그리고 나의 가장 큰 후회여. 프레임 속의 공백, 완벽한 파트너. 의 부재 케인은 자신의 글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 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느끼는 결핍의 감정을 분석하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깨져버린 시너지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엔딩, 소니가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조명, 감정, 관중,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그림은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보였습니다. 케인이 적어 내려간 문장들은 마치 심장에서 끄집어낸 듯 했습니다. 8년 동안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험한 듀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아도 어디로 뛰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쓰라린 패배의 밤마다 서로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언젠가 토트넘을 위해 첫 번째 우승컵을 함께 들어 올리자고요. 케인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저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뮌헨에 앉아 있습니다. 눈물 젖은 미소를 짓는 소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기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 옆에서 같이 트로피를 들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속을 지켰지만 혼자서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진화, 로빈 이 배트맨. 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해리 케인은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영화 속 손흥민의 비약적인 성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케인 배트맨을 필요로 하는 조연 로빈일 뿐이라는 편견을 완벽하게 논파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제가 떠나면 손흥민이 고전할 거라 말했습니다. 제가 주요 플레이메이커였고 수비수들을 유인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케인이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그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제가 떠났을 때 손흥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화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해 침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했던 역할처럼 중원 깊은 곳까지 내려와 볼을 배급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정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리더의 역할이었죠. 그는 제가 남기고 떠난 전술적 짐과 정신적 짐을 모두 짊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타이틀을 찾아 떠났지만 손흥민은 남아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설이 되기 위해 해리 케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이탈이 손흥민이 빛으로 걸어나와 북런던의 절대적인 왕이 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비밀 통화, 닮은 골 영혼들의 고백, 케인의 게시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목은 손흥민이 우승한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비밀 통화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두 남자가 쓰고 있던 강인함이라는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TV로 결승전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소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인이 회상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팬들과 함께 소리 지르며 축하하느라 완전히 쉬어 있었죠. 주변이 무척 시끄러웠지만 그는 저와 대화하기 위해 조용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니, 네가 해냈어. 넌 단지 우승한 게 아니야. 넌 런던의 영혼이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잠시 침묵하던 소니가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트로피는 너의 것이기도 해. H.K인의 애칭. 네가 내게 리더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우리 둘을 대신해서 든 거야. 그 순간 저는 바이에른 뮌헨 라커룸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저를 위한 자리를 비워둘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집, 버스 커리어의 같이 마지막으로 해리 케인은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 성찰적인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트로피보다 손흥민의 충성심을 더 고귀한 가치로 칭송했습니다. 저는 세계 위대한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분데스리가 마이스터샬 우승 방패도 얻겠죠. 케인이 적었습니다. 그것은 커리어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트로피를 모으더라도 소니가 지금 가진 것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신의 집에서 6만 2천 명에게 살아있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 느낌. 10년 동안 자신의 성장을 지켜봐준 사람들 품에 안겨 우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축구, 전술, 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자네는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정의일세. 이번 생의 승자는 자네야, 소니. 해리 케인의 진심 어린 편지는 축구계, 특히 정상의 고독함을 아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바이에른 동료와 독일 전설의 반응. 라커룸에서 케인을 목격한 바이에른 뮌헨의 부주장 토마스 밀러는 빌트 빌지에 전했습니다. 해리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는 방금 뮌헨을 위해 골을 넣었지만 심장은 런던에 가 있었죠. 존중합니다. 축구에서 영혼의 단짝을 찾는 건 우승 트로피를 찾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해리와 소니는 물리적 거리조차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독일 축구의 전설 로타어 마트스. 케인의 글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뮌헨 같은 거대 클럽에서 아쉬움을 인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지만 이는 케인이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케인이 저런 감정을 느낄 정도라면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EPL 전설의 반응. 케인이 기록을 쫓고 있는 대상인 앨런 시어러. 케인은 수많은 프로 선수들의 속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찾아 떠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집을 잃어버립니다. 손흥민은 집을 택했고 보상받았습니다. 두 개의 길, 두 개의 운명.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합니다. 해리 케인의 고백을 통해 다큐멘터리 마지막 퍼즐은 손흥민의 영광뿐만 아니라 케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케인의 후회는 질투가 아니라 친구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뮌헨에서 유럽을 제패한다 해도 소니라는 이름의 감정적 조각은 그의 커리어에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공백으로 남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밤 휴대폰을 끄고 알리안츠 아레나 라커룸을 걸어 나오는 해리 케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손흥민과 뮌헨의 해리 케인. 비록 이제는 같은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고 함께 컵을 들 수도 없지만 세계 축구 역사책에서 그들의 우정을 다룬 챕터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우며 기억에 남는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늘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